14. 토지 지분. 토지 건물 전체 매각. 849-14는 도로로 사용하고 849-12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세종시가 제가 이거를 골랐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건물 전체, 토지 전체로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이 세종시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그 주택인데 자 여기 보게끔 되면 근저당권이 1억 5,600이 이미 지어져 있죠. 물론 세종세무서에도 압류했지만 기준 권리가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금고 2012년도에 이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이 기준 권리로 됐고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뭐야? 대지입니다. 나온 것이.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도로는 지분으로 나왔고 이쪽에 있는 거 건물하고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과 토지 전체 매각이고 한 필지는 진입 도로의 지분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 보면 9월 21일 날서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게 유찰이 됐다고 하면은 10월 5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 쉬고 나면은 2억 1,300이 최저가 1억 4,900까지 떨어지니까 1억 4,900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 세종시에 있는 이 건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권리분석 지분도 아니고 건물 매각 제외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격에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이 감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세종으로 뭐 옮긴다 만다 해서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감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3분의 1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 건물이 토지만 3분의 1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요 땅인데 4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48제곱미터는 더 돼 보이는 것 같던데 옆에 땅을 좀 침범해서 차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상가예요, 상가.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있죠. 명품 수입 구제 주마등 이렇게 된 요 상가 있지 않습니까? 요 상가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2대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2대 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건물을 주인이 지금 누가 이 지분권자 중에서 누가 세를 받고 계약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세를 받고 계약하는 사람이 토지 지분 3분의 1을 우리 낙찰받은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제가 이게 가서 봤더니 이 동네가 활발하고 그 상권이 살아있더라고요. 새도 잘 나가고 비어있지 않을 것 같고 여기 2층은 제가 보기에는 주거용 건물을 쓰는 것 같고 여기 세 주거 밑에 지하실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상권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동네입니다. 이것도 공매 물건입니다. 2019 18259-007 경기도 광주시 태천면 관음리 254-1입니다. 관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관음리에 누가 산대?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관음리에 누가 살아요? 몰라요? 송창식이가 삽니다. 송창식이 살아요? 송창식이 여기로 이사 간 지 한
한 20여 년 넘었어요. 한 30년 됐을 거예요, 보면. 그 태촌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이쪽에 여기 태촌에 이렇게 살을 때, 그 당시 그 송창식 씨 이렇게 파란, 녹색 이런 차 가지고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지나가다가, 송창식이 또 저기 중개사 사무실 왔구나 했는데, 이 태촌이면 가는니까 전원주택지로 아주 좋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집은 상당히 좋은 집인데, 자 보십시오. 경기도 광주 세무서에서 얼마를 요구했죠? 20억 요구했죠? 강동 세무서에서 얼마를 요구했죠? 20억. 무슨 78억 했죠? 나 세무서에서 이종신이 너 한 20억 좀 세금 좀 내라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 사업을 크게 하고 좋았던 집에 크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경매 나오는데 이 필지가 아니라 세 필지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기 건물이 있고 토지 2분의 1 지분권만 제가 공매로 한 것을 이것을 고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다 나왔어요. 세 필지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필지인데 이렇게 집이 있는 것 중에서 2분의 1 지분으로만 나온 거를 제가 고른 것인데 이렇게 집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당도 아주 넓고 상당히 고급 주택이죠, 보면. 저도 뭐를 원한다고? 아씨. 경기도 광주시에서 야 이종신 너 세금 좀 내라 한 20억 내라. 나 이렇게 고지서를 한번 발급받아 봤으면 이것도 날짜가 9월 20일에서 먼저 번에 2023일인데 한번 떨어졌을 때에 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7일 날에 2억 조금 넘어가죠. 가격에 들어가게끔 돼서 낙찰을 받으면은 이것도 수익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1-8 경매 물건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로 돼 있죠? 대항력 있는 세입자 없죠? 대항력 세입자 없는데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신권으로 3차죠? 3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그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내 걸 팔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걸 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8,900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8,900이잖아요. 그러면 9,000이든지 9,500이든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거기 나머지 지분권자 2분의 1 있죠. 2분의 1 지분권자인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내 걸 사든지 내가 당신 걸 사든지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가격을 결정할 테니까 그 가격에 당신이 내 걸 사든지 아니면 그 가격에 당신 거를 당신이 나한테 팔든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먼저 가격, 다시 말하면 2차 가격 1억 1,200을 정해놓고 네가 그 가격에 팔든지 내 걸 사가든지 해라 이렇게 해도 방법이 돼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다 싫다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되고 3차까지 떨어진 것은 아파트는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2019 타경 4580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78-30 제가 이것도 먼저 달에 추천을 했었던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거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갖고 있던 토지 건물을 상속을 받았다.
그 중에서 동생이 여기 가서 살고 있었다. 근데 그 형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형의 자식들, 조카와 삼촌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조카 지분이 강제경매로 나왔다. 따라서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삼촌이 이것을 해결을 해서 취하를 시키든지 지분을 사야 되는데 취하시켜봐야 조카들하고 지분권으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취하시키지 않을 거로 보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찰자에게 우리 지분을 다시 어떤다? 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조카들이 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하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거주자가. 집도 상당히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집보다는 상당히 커서 수리를 많이 해놓고 현재에 있는 거주자가 이 집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쭉 살아오면서 수리를 많이 해왔던 집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택은 공부상 44.93제곱미터나 현양은 대략 142제곱미터입니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공유자 김용성을 만나 조사한 바 철거 후 재건축한 게 아니라 증축을 한다가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고 하였음. 그러니까 여기 김용섭 씨가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살면서 수리하고 증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용섭 씨라는 분이 협상을 다시 할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김재숙, 김재식, 김재춘 이렇게 돼서 68년, 70년, 64년도죠. 여기 보면 44년도생이죠. 그럼 보면 이 김용섭 씨도 자기 아들, 자식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것이나 조카들하고 지금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 김용섭 씨로서는 이번에 이 경매 사건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경매 물건입니다. 제주도입니다. 2020 타경 21598 토지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거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조용준 외에 다른 전입자는 없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이쪽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는 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있는 건물주하고 합의 볼 확률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빨래가 꽤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데 빨래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뜻은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혼자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협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이 협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다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반드시 협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만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어느 면으로 해도 물건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2019 타경 33110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신건으로 2,700에 시작해서 지금 20%씩 떨어져서
17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94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 송루가 있고 이 사람이 3천만 원에 세가 들어가 있다고 신고를 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본권 전입 신고되어 있는 송영부는 채무자에 모이며 거주하고 있지 않음. 본권 전입되는 송창식은 임차인이라고 함. 아까 3천만 원을 보증금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송영분의 오빠.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의 오빠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3천만 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옥수는 임차인 송창식의 처형이며 거주는 하고 있으나 임차인 관계는 없다고 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송창식이 면담을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송창식 씨가 나오더라고.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키가 한 1m 80은 되는 것 같아요. 나이도 연세가 되는데 내가 땅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누가 왔나 보기에서 제가 이 집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 경매가 나와서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십니까? 뭐 경매가 나왔는데 뭐 내가 입찰 들어가라 말라는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땅만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압니다. 압니다. 건물은 제가 지었습니다. 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주인이 자기니까 땅 주인을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고 자기가 보면 이게 2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건물까지 다 살려면은 5천만 원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려면 사십시오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 요 안에 마당 안에 텃밭이 한 2, 30평 있으면 좋겠는데 그 텃밭이 없는 게 좀 아깝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한테 나가더니 아 그러십니까? 요 앞에 나가면 마을회관 앞에 저게 제 땅인데 제가 그걸 싸게 드릴 테니까 그거 사세요. 그럼 거기다가 집도 새로 짓고 텃밭도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거 경매로 나온 거 돈이 없어서 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이제 여자 동생인 거야.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 때문에 수억 권 받아갔습니다. 갖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송창식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들고 치면 나와 안 나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건물은 자기 거다. 네가 땅만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된 물건입니다. 요런 집이고 이게 집이죠. 집은 깨끗하게 잘 지어놨죠. 자기가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마주에 마당이 한쪽 옆에 옛날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 집이 있던 거를 허물고 이 사람이 이거는 한 20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기서 50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2019 타경 433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221 외 2필지 총 3필지인데 지목이 지분으로 해서 97평입니다.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2필지 위에는 집이 있고 한 필지 지상에는 집이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집 하나만 보고 거주자가 없는 곳으로 보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뭐예요? 이 전부 다 이게 세 필지죠. 이렇게 세 필지인데 여기 한 필지, 요 필지는 집이 없고
요 필지에는 뭐예요? 집이 있는 겁니다. 두 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에 저는 여기 있는 집 한 필지만 보고 왔습니다. 한 필지인데 요 집하고 요 집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뒤에 집 이 집이 또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 집만 자세히 보고 왔고 거주자가 없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제가 다 보고 나서 권리 분석을 다시 하다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데 제가 보기 여기에 내가 이 집이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해서 왜냐면 이게 거주자가 있으면은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거주자가 없으면 합의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거는 거주자가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집 그 앞에 있는 집은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주자가 없이 정리를 깨끗이 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네?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면 누가 이렇게 비워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양봉에 가다 보니까 딸내미가 와서 정리를 깨끗이 해두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것 같은 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못 올 거니까 정리를 깨끗이 해두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을 다 팔아서 나누자. 이게 김오종 지분이죠. 김오종에서 29분이 어떤데? 6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9분의 6.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김오종이 여기 29분의 6 아니에요?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김오종 이 사람이잖아요. 그 보면 이럴 건데 결국 에선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전부 다를 팔자. 땅이 상당히 넓어야 세 필지면은 넓은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땅이 전부 다 몇 평이죠? 97평이죠. 1,000만 원이죠. 그럼 평당 약 10만 원꼴이죠. 우리 조금 더 받아보다 12만 원이죠. 이런 곳에 이런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곳에는 제가 보기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땅을 다시 다 내 걸로 가져와서 매도를 해도 수익은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은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매로 집어넣고 내 걸로 다 가져와야지 되다 보니까 시간은 그렇게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19 타경 16041 이거는 취하됐다 그러네. 사실은 이게 제가 한 4, 5개월 전서부터 여기를 가서 땅이 보고 땅이 2,100평에 개발하다가 중단돼 갖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유치권이 있는 걸로 신고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점유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MPL로 살라고 MPL로 사자고 했더니 연락이 온 길을 MPL로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MPL로 안 판다는 이유가 뭔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취하된 걸 보고 자기네들끼리 많이 채권 채무 관계 얘기가 진전이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상당히 저게 보기엔 땅이 좋더라고요. 아주 23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지가 331.85평, 답이 521.2평, 853평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대지가 330평이면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예산군 신안면에 있는 땅인데 누가 땅을 1년에 10만 원씩 빌려서 쓰는 모양이에요. 반농사를 짓는 것이 보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시면은
타인 최완섭이라고 그랬죠. 최완섭. 제시의 건물이 최완섭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이런 창고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집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협상은 돈이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건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집 지어놓고 살기 전 땅만 가져가고 협상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매입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자체도 가격이 워낙에 낮게 나온 거예요. 보면 자 보십시오. 858평인데 7,300이죠. 평당 10만 원꼴이 안 되죠. 대지가 300평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땅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가볼 만하다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물 주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다 팔고 나오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바라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봐야지 됩니다. 2020 타경 30090 토지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강제 경매입니다. 1억 500에 시작해서 5,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제 경매인데 제가 보기에는 3,600만 원이죠, 보면. 근데 3,600인데 여기 보면 앞에 설정이 있다 보니까 한 5천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 매각 제외. 여기 보시면은, 자, 목록 1을 대지로 이용 중인데 중앙 부분에 벽돌 주택 및 팔쪽 탕고, 서쪽 부분에 주택의 일부가 목적으로 거쳐 부지로 이용되고 지상의 함석지분 소택함. 지적상 목록 1 사이에 도로 존재하나 지적 경계 부분 없이 목적물과 한 필지로 이루고 있음. 목적 2 남동중 경계 부근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은 건물 주인들이 여기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집이 두 채입니다. 집이 두 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이러한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런 건물이 한 건물이 있죠. 벽돌로 된 집이나 이 집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우리 토지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이것도 낙찰을 받게끔 되면 내 지분 반씩을 잘라서 양쪽 집에다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낙찰을 받고 나서 3, 4개월 정도만 잘 움직여서 협상이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투자한 돈을 되찾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번입니다. 토지 전체,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2013 타경 100935.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누가 낙찰을 받았고 미납을 했다가 다시 재경매로 나온 건데, 감정가가 1억 3,3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6,500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대지가 두 필지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매각 체외인데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왼쪽 건물은 거주자가 없고 오른쪽 건물은 거주자가 있는데 그 오른쪽 건물의 주인이 보면 거주자가 김경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경중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은 목록 이 전부 오른쪽에 있는 파란 지붕을 거주하고 있는데 52년 거주, 년쌀 40kg으로 하고 있다. 이 뜻은 법정상권이 없다 이런 뜻이죠. 52년 동안 년쌀 한 가마씩 주고서는 임료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낙찰받으면 현재 거주자에게 현재 땅만큼 팔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빨간 지붕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른쪽 파란 집이 있고 왼쪽 빨간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집 있죠, 요게. 요거는 여기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왼쪽 빨간 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 대문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요 가운데 있는 집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 집에는 이게 주차도 세워놓고 아까 얘기했던 김용순이라는 사람 거주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지붕은 이 거주자한테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 지붕에 대한 것은 현재 거주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주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가운데 보면 요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여기 집에서 거주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주말에 한 번씩 놀러 왔다가 가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현재 거주자와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왼쪽에 있는 이 집은 그대로 분할을 해서 현재인 거주자와 협상을 하지 말고 건물까지 내 걸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팔으면은 수익이 나는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파란 대문은 거주자고 만나서 땅을 그냥 팔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상이면은 3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건물까지 우리 걸로 다 만들어서 제3자에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거는 시간이 6, 7개월 이상 7, 8개월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이 아산이라는 곳, 아산, 보령, 아산 이쪽은 가격이 땅 가격도 높고 매매가 활발하게 잘 되는 곳입니다. 아산이라는 곳에는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돼 있고 또 아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예전에 이 땅이 100만 원 이상으로 호가하다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지면서 다시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는 상당히 그 아산 신도시 개발 때문에 상당히 한참 많이 이렇게 부풀었던 적이 있었던 땅인데 집 상태도 좋고 동네도 자체도 좋기 때문에 걔가 판단하기에 이거 매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다시 26번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42분의 7과 노상미 42분의 2 해서 42분의 9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예전에 추천을 했었는데 우리 수강생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갔는데 누군지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나가지고 지금 재경매가 다시 나온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시셔부리 여기는 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한 4, 5분만 걸어가도 시장이 있고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다만 다 괜찮고 위치도 다 좋은데 나쁜 점이 있다고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옛날 집이고 거주자가 없고 이 차 집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자동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집 안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토지 건물 92분의 42분의 9 정도를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위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수익이 날 걸로 봅니다. 낙찰을 받아서 매도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냐. 다시 말해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현재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거주자에게 매매하고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협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경매로 집어넣든지 해서 다시 다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공매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 2020-02476001 했는데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대지가 354제곱미터면 약 100평이 조금 넘어가는 땅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 나온 겁니다. 1,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평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평당 10여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북이천 세무서에서 2,600이고 익산시청에서 200만 원인데 신용보증재단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기 보게끔 되면은 압류, 가압류가 돼 있었는데 배분 요구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해결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 지금 얼마죠? 1억 2,300이 있고 북이천 세무서 2,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거주자가 있다면은 협상을 할 것이고 거주자가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건물까지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 방법인데 건물 상태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떤다? 좋은 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상태가 좋은 편이죠. 낙찰됐어요? 1,072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입맛이 씁니다. 이게 감정 가격이 1,072만 원. 아니 감정 가격이 1,1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가격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집이 짓고 이렇게 되는 것이 평당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질 수 있고 도로변 옆에 끼어 있으면 15만 원은 갑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전국에 있는 땅 훨씬 다 보고 다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질 수 없다든가 진입도로가 없다 할 때는 3만 원, 5만 원도 가지만은 집을 질 수 있고 도로에 접해 있다라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15만 원은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나 홀로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15만 원씩 안 가지만은 동네가 이미 옛날 동네라고 하더라도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시골 구석이고 섬 구석이라고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는 간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추석을 쉬시고 나면은 제가 다시 또 추천 물건을 바로 하게끔 되는데, 다음 달에는 목요일입니다. 정규 과정이 목요일인데, 특수 경매가 2시, 토지 개발이 7시,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제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밴드로 제가 초청을 해드릴 테니까 밴드로 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다 못 보시는 분은 제가 그대로 일주일 동안을 그 녹화한 것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시간 날 때 아무 때라도 들어가서 보셔서 재수강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추천 물건은 4개월 과정이지만은 리필 강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토지 개발 과정과 특수 경매 과정은 한 번 등록을 하시면은 1년 정도까지는 리필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